자, 우리가 개념을 공부하긴 했어요. 개념을 공부하긴 했으나 그래도 한번 살짝쿵 맛보기는 또 해봐야 되겠죠. 좀 많이 까먹으신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나오면 보기 싫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솔직히 눈이 안 가요. 읽기도 싫고. 자, 그런 내용인데, 자, 그러면 먼저 그냥 제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리미트 x가 특정한 값으로 가고 이 자리에는 함수의 10을 쓸 수도 있고요. fx라고 쓸 수도 있고요. 뭐 y라고 써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런 형태가 하나 있고요. x가 여전히 이렇게 가고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뭐가 두 가지냐?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어떤 특정한 값으로 수렴하는 경우가 있고요. 발산. 이 아이가 발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x를 우리가 무한대로 보내요. 그랬을 때도 무한대로 보냈음에도 특정한 값으로 수렴할 수 있고요. 무한대로 보냈는데 얘도 똑같이 무한대로 갈 수도 있어요. 물론 음의 무한대도 가능합니다. 여기도 당연히 음의 무한대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여기 음의 무한대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극한의 틀은 결국 이게 다예요. x가 a에 한없이 가까이 다가갈 때 y값, y좌표, 함수값도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까이 다가갈 때 우리는 이걸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값을 뭐라고 불러요? 극한 또는 극한값이라고 불러요. 자, 이 경우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다가갔을 때 이 아이의 그래프의 y좌표는 무한대로 양의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 이렇게 가는 걸 우리는 뭐 한다고 그러죠? 발산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발산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뭐가 없어요?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수렴한다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럼 극한값이라는 건 당연히 어떨 때만 수렴할 때만 발생하는 형태가 되겠죠? 자, 이 녀석은 x를 한없이 크게 하거나 x를 한없이 작게 했을 때 그때 y값이 희한하게 어떤 특정한 값으로 한없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수렴하면서 극한값이 되는 거고 x가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한없이 커지거나 작아질 때 이 아이의 값 똑같이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한없이 커지거나 작아지면 이런 경우를 우리는 발산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그래프의 기본적인 틀을 보자면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무난하게 뭐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여기가 A라고 한다면 X가 이쪽에서 오던 이쪽에서 오던 Y의 값을 요 알파라는 값에 이렇게든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고 있겠죠. 그리고 Y좌표가 극한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유리함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A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다? 자극한 거. 좌극한이냐 우극한이냐도 중요하겠죠. 네. 그렇죠? 이게 오른쪽에서 오는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가. 근데 왼쪽에서 오는 경우에는 이렇게 내려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애초에 문제 자체가 저런 식으로 x가 a로 갈 때 fx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애초에 문제 자체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혹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A보다 큰 쪽에서 A를 향해 쭉 가요. 그럼 어떻게 돼? 양의 무한대가 되겠죠. 근데 A보다 작은 쪽에서 A를 향해서 와요. 그럼 뭐가 되죠? 음의 마음무한. 마음무한? 정식 모호인가? 여기 손 들어보지? 마이너스 무한이에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 한번 볼까요? 분명히
저렇게 되는 경우 여기서 똑같이 볼게요. 자, x가 양의 무한대로 커지고 있어요. 그럼 이쪽으로 간다는 소리죠. 쭉. 그러면 요 값이 점근선의 요 값이 알파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래프는 자 이렇게 쭉 x가 커감에 따라서 점점 알파라는 값에 다가가잖아요. 네. 그래서 얘는 알파라는 그런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정 짓지 말라는 거지. 특정한 값으로 간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수렴이냐 발산이냐 아니면 무조건 무한대로 갔느냐에 따라서 수렴이냐 발산이냐 정해진 건 없다라는 거야. 그래프에 따라서 항상 그때그때 상황은 바뀌게 될 것이다. 근데 어차피 수투에서 다루는 그래프는 1차, 2차, 3차, 4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고 유리함수 그리고 무리함수 이게 다야. 근데 사후가 요즘에 지수 로그 함수를 끄집어 오는 추세고 지수로 원래는 잘 안 가져오거든요. 원래는 요거 할 때 지수 로그 함수는 약간 미적분에서 다루는 거기 때문에 약간 불문율 같은 거 하지 말자. 그러니까 암묵적인 룰.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야 지수 로그는 어차피 미적분 할 거니까 수치에서는 쓰지 말자. 약간 요게 조금 암묵적인 그거거든. 대부분 약간 지켜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엄청나게 깊게 들어오는 건 아니고 그냥 이런 극한 거 할 때 지수 로그 함수 그냥 썼다 이거야. 별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런 단순한 1차나 2차, 3차, 4차나 뭐 흔히 유리물이나 지수, 로그 이런 함수들은 괜찮아. 그런데 가끔씩 우리한테 당황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상하게 생긴 함수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쌤이 이렇게 됐던 거.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냥 다음 중에서 뭐 극한값을 가지지 않는 뭐 이런 거, 이런 거 찾는 문제인데, 자, 요거 그래프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슉 하는 거, 화산이에요, 화산. 자, 요런 그래프. 뭐 단순하게 따지면 유리함수의 그래프에서 이렇게 있는 걸 밑에 위로 끌어올렸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셔도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왠지는 생각해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절대값 지금 그렇죠. 왠지는 바로 나올 거예요. 봐봐. 이렇게 되면 절대값이 작아지면서 분모의 절대값이 작아지면서 분모가 작아진다는 게 결국 커진다는 소리잖아요. 자, 이쪽도 분자의 절대값이 분모의 절대값이 작아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커지죠. 분자는 그대로니까. 근데 이것과 유사한 그래프가 누가 있을까요? x분의 1에 절대값. 혹은 절대값 x분의 1. 요것도 흡사하게 나옵니다. 모양은 굴곡은 조금 다르겠지만 흡사하게 나온다. 이 정도로 조금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가끔 김포고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느낌의 문제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뭐 할만한데 약간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어요. 뒤집어진 평행이 아닌데. 그냥 저기다가 와이드 있어. 그러니까 위로 한 칸을 이 상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상수는 중요하지 않고, 근데 이런 문제는 여러분은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렵다. 풍무나 사후에서 만나지 않죠. 누구만 만날 수 있냐? 근데 걔네들도 이걸 내면 선 넘었다는 소리를 들어. 왜냐? 이게 연산은 가능하거든요. 맞죠? 연산은 가능하거든요. 역수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A라는 값을 그냥 1이라고 놓고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X가 0일 때 얼마예요? 0이죠. X가 2일 때는 2분 2분의 1. 네. X가 2일 때 5분의 2 그 다음에 X가 3일 때는 10분의 3 그다지 커지지 않죠? 그렇죠? 그렇게 커지지 않는 형태인데 이게 실제로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좀 작아지는데. 좀 작아져요. 자, 그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x 한번 대입해 보세요. 기하급수다. x의 제곱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x 나오죠. 네. 부호가 바뀌었죠. 네. 기함수예요, 일단. 네. 기함수입니다. 기함수인데 좀 전에 우리가 점 찍어봤는데 그거 점을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찍잖아요.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이런 그래프. 좀 다시 내려가요. 내려가요.
너무 커지는 내가 접니다. 근데 못 따라오죠. 이쪽에도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아, 굉장히 독하죠. 그 보아뱀 그거 아니에요? 오, 이상한 그래프가. 그러니까 뭐는 가능한데 극한 값을 구하는 건 가능한데 그리고 그것도 가능해요. 수렴 발산 여부 체크는 가능해. x를 무한대로 하나씩 보낼 때 어떤 일이 벌어지. 근데 어차피 0으로 간다는 건 보여요. 그렇죠? 왜 보여? 엑셀 제곱 크잖아요. 1차수가 크니까. 네.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꼬이니까. 근데 이걸 그래프적인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좀 더 어렵고. 그러면 어려워지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김포가 낸 게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정적분에서 났어요. 정적분에 보면은 우리 우함수, 기함수 특성을 활용해서 넓이 구하는 거 있어요. 근데 그쪽에 출제가 된 거거든요. 물론 이제 연산은 가능해. 연산은 가능했는데 어쨌든 좀 그랬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첫 번째가 이제 이 녀석이고요. 두 번째가 가우스 함수의 그래프. 띠디띠디. 뭐 웬만하면 들릴 수 있을 거예요. 가우스 함수. 가우스 함수는 원칙대로 따지면 교육 과정이 없습니다. 교과서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능에는 안 나옵니다. 학교 시험은 나오죠. 그게 문제인 거지. 자, 볼게요. 가우스 함수의 그래프는 뭐 할 때 나오고 있어요? 극한 거 할 때 나오는 거야. 정확한 거. 정확한 극한 그거 할 때 나오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자, 한 번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되겠죠. 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색칠 어디다 할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설마 이걸 까먹진 않을 테니까 색칠 어디다 할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맞죠? 색칠만 어디다 할지 알면 되잖아. 그렇죠? 봐봐. 0하고 1 사이에서는 0 되는 거야. 무조건 그렇지? 그 다음에 1하고 2 사이에서는 1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1에다가 작은 쪽에다가 근데 우리 알잖아요. 가우스를 다른 말로는 뭐다? 정수라고 읽는다. 1.5면 1이야. 맞잖아. 그러니까 1.5인데 이게다가 점집을 리는 없잖아. 네.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아이를 이상한 짓을 하기도 합니다. 평행이동. 변형을 시킬 수도 있어요. 변형. 이 아이가 어떻게 곡선. 이 아이의 값을 결과만 보여드릴게요. 이건 나중에 할 일이니까 지금은 그냥 뭐지? 영수. 비워라. 기울기 x.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그래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만든 거지? 이건 이제 나중에 할 항상 일이니까 같이 와요. 이렇게 해놓고 뭐 하겠어요? 성공겠어요. 펄 세는 건 아니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나오기도 해요. 나중에는. 자, 일단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함수의 그래프, 지수로 하는 함수는 좀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유리, 무리함수까지는 아셔야 돼요. 특히 유리함수 정근성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녀석, 절대감 있는 녀석, 그리고 가우스 함수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이제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의 극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존재. 극한이 존재해버려. 이렇게 주겠죠. 시험 문제 틀은 항상 이렇습니다. fx를 줄 거예요. 극한과 우극한이 자, 같았어요. 2x 플러스 얘라고 줍니다. 그 다음에 a의 x의 제곱 플러스 맞다, 기억나죠? 4라고 줍니다.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범위는? x의 값이 얼마보다 1보다 작을 때 x의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줍니다. 그리고 x가 1일 때 혹은 모든 실수에서 극한값이 존재해요. a는 0 나오고. 왜냐면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다항함수의 그래프는 뭐 이미 배웠으니까. 다항함수의 그래프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에요. 네. 끊어지지 않죠. 아시죠? 직선, 곡선 뭐 다 돼요. 그런데 연속은 기본적으로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서 만들어진 게 연속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다항함수에서는 극한값과 뭐가 동일한 걸 인식해요. 함수값을 동일한 걸 인식을 합니다. 그렇죠? 네. 이 아이는 x는 1에서 극한값을 가진다는 표현이 돼도 돼요. 그러면 1에서의 극한값 유비를 조사할 테니까. 그런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모든 실수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 다항함수다. 그죠? 모든 실수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러면 얘는 다항함수고 얘도 다항함수니까
각각의 영역에서 극한값이 존재할 거 아니야. 네. 다함수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어디? 연결고리만 체크하면 되는 거야. 연결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렇죠? 이 아이의 그래프가 이상한 모양은 아닌지. 그러려면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좌극하는 이 식을 따라가겠죠. 이렇게. 예. 그렇죠? 그리고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x가 1로 갈 때 우극하는 어떤 식? ax의 제곱 플러스 4를 따라갈 거야. 네. 1이 들어갔어. a 플러스 4야. 이게 뭐가 나오냐? 4. 그럼 a는 뭐야? 0. 이런 식으로. 그쵸? 이런 식으로 푸는 게 극한에서의 기본적인 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웜이 없잖아. 원이 너무 저거.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뭐 흔히 보던 형태죠. 그쵸? 막 그래 난도 좀 해놨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 돌아가면서 그냥 한마디씩만 하고 갈게요. 누구부터 할까? 주원아? 그래? 지훈아? 이쪽으로 돌자. 대답 못하면 나 설명 다시 길게 할 거야. 어? 그러니까 1을 대입하면 뭐냐? A 좋아요? 어? 자, 그냥 설명할게요. 자, 오케이. 리셋 버튼 누르고. 자, 다시 리셋 버튼 누르고 시작할게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문제 없어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아주 좋습니다. 안 괜찮아? 여기까지? 물 먹여. 자, 지금부터 제가 우극한과 자극한을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우리 잘 생각해. 우리가 리미트라는 말의 의미는 극한이거든. 근데 x가 여기서 1로 갔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x가 1이 됐다야 아니면 1에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라는 거야. 예, 가까워지고. 가까워지고 있지. 네. 얘는 그럼 멈춰 있는 값일까? 이동하고 있는 값일까? 오. 고정된 값은 아니. 구할 수는 없는데 1 거의 고정- 직전의 값. 근데 극한 값이면 하나가 고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극한 값은 고정되어 있는데 이 리미트라는 표현이 어떤 이건 아니에요. 고정된 상태를 의미할까 아니면 도중을 의미할까? 좀 가고 있다고 봅니다. 가고 있는 상태. 가고 있는 상태예요. 맞어. 자, 잘 생각하세요. 리미트라는 건 x를 1로 계속 보내고 있는 거야. 1 거의 다 다가갔어. 그러면 어떤 짓을 하고 있는 거냐면, 자, 거의 다 도착했는데, 아니 남았잖아. 좀 더 갔어. 다 도착했는데 남았잖아. 더 가. 좀 더 가. 근데 가면 안 돼. 계속 밀어붙이는 거야. 닿기 직전까지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상태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이 상태를 뜻하는 거야. 그때 이 아이는 y좌표는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러면 다가가고 있는 상태긴 하지만 어떤 값에 다가가고 있어? 어떤 특정한 값에 다가가고 있겠지. 네. 그 값을 여기다 쓰는 거야. 예. 그리고 그 값을 우리는 극한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리미트는 상태야. 리미트는 상태인데 이 값은 당연히 값이지. 목적지가 어디냐고 물어본 거니까. 야, 너 그렇게 계속 가까이져서 어디로 갈 건데? 나 요 값으로 갈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여기로 다시 와볼게요. 제가 좀 전에 이렇게 썼어요. x가 1로 갈 때 마이너스라는 표현을 썼어요. 마이너스라는 표현은 뭐냐면 x를 1로 한없이 가깝게 보낼 거야. 보내는데 이게 잘 생각해야 돼. 여기 지금 1이 있거든요. 자, 어디서부터 와? 몰라. 근데 어디 쪽에서 와? 왼쪽에서 오는 거 이건 기억하지? 네. 마이너스가 왼쪽인 건 알죠? 좌측에서 오고 있는 건 알죠? 그럼 좌측에서 오고 있어.
여기서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는데 얘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여기서부터 띠리리리리 띠삐우 띠리리리리 띠삐우 띠리리리리 띠삐우 띠리리리리 띠 이렇게 오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치? 어디서 오고 있어? 여기서 이렇게 오고 있잖아. 그치? 여기서 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y좌표는 봐봐. 얘가 이렇게 되고 있으면 y좌표는 어떻게 되고 있어? 줄여요. 그치? y좌표는 어디로 가고 있어? 0. 0으로 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x가 이렇게 갈 때, 자, 팔이 3개가 아니면 정말 아쉬운데, 자, x가 이렇게 가면 그래프는 이렇게 가잖아. 네. 그치? 그러면 y는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 네. 어디로 가고 있어? 0. 0으로 가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와,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세 가지 아이가 이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봐봐. x는 1로 가고 있어. 왼쪽에서부터. 자, 그래프 위를 따라 점이 이동을 해. 이런 거야. 그래프는 이동하는데 밑에서부터 이렇게 당기는 거야. 그럼 그래프 이거 여기서 삥 쏘고 있으면 그래프가 쭉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근데 나는 결과는 이 y의 변화를 쓰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x를 옮겨서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여기서 쫙 써서 이동시키고 있는 거야.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이렇게 이동시키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요 결과에는 뭐 쓰겠다? 여기에 있는 거 쓰겠다. y좌표의 변화를 쓰겠다. 그러니까 x를 옮겨서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이동시키는데 결과는 y좌표를 쓰겠다는 거야. 네.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이게 근본이야. 이게 극한의 근본이야. 상태야, 상태.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목적지가 어디에요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값을 쓸 수 있다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자, x가 마이너스 2로 가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2. 오, 좋아. 좋아. 자, 여기 생각할게요.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는 플러스 신호는 0. 0. 자, x가 0으로 가는 플러스 섞어요. 1이요. 1. 자, x가 얼마를 볼까요? 2로 가는 마이너스 누가 볼까? 정해놓자. 마일. 자, x가 얼마를 볼까요? 2분의 3으로 가는 2까지. 시원하. 2분의 3이요? 네, 2분의 3이 아니라 모르긴 하는데. 2분의 3이 어딘지 모른다. 어떤 수도 있어. 한 아, 직선이네, 직선. 마이너스 0.5. 2분의 3이 어디 있어? 아 2분의 3. 아 그럼 네 0이에요. 죄송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왜 우극한 좌극한 안 따져요? 둘다 둘이 같으니까. 같으니까 따질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이게 모의고사 문제 보다 보면 어떨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보고 어떨 때는 안 붙을 때가 있거든요. 플러스 어서 오세요. 더워. 비 맞았어. 비 맞았어? 비도 오던데 많이 오던데. 지금 뭐? 천둥 치고 막 그러던데. 자, 그래서 이게 양쪽에서 같은 값으로 갈 때는 우리가 특별히 표시를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문제를 볼 때 우극한 좌극한 이럴 필요가 없어. 그럼 얘 자연스럽게 연결된 그래프가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얼마? 0이라고 봐. 자, 그 다음에 x가 이제 3으로 가는 우극한. 좋아요. 우와. 우극한. 우극한. 자, x가 0으로 가는 좌극한. 지우야. 0으로 가는 좌극한. 비도. 0 여기 0으로 가는 좌극한 마이너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이 왔으니까 저요? 선아 x가 1로 가는 우극한. 우극한이요. 잠시만요. 슉이니까. 잠시만요. 음. 1? 1. 오. 자, 준우야. 자, x가 얼마로 가볼까요? 마이너스 1로 가는 좌극한. 마이너스 1로 가는 좌극한이요. 마이너스 1이요. 그래요. 이런 느낌. 자, 됐죠? 아직 안 한 사람이 있는데? 자, 서운하니까 끝까지 가야지. 그러면
아마 x가 얼마나 볼까요?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가는 얼마예요? 어, 1 좋아요. 자, 민수 안 했지? 민수 삐치겠다. 자, x가 2분의 1로 가는 거. 왜? 진짜 이거 원의 일부분입니다. 2분의 1. 원의 일부분. 사인 2분의 1? 여기 2분의 1. 원의 일부분이야. 2분의 1 쓰니까 아하. 원의 일부분이야.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면 1이라는 원의 일부분. 근데 x 값이 2분의 1이야. 2분의 루트 3. 오. 그래서 2분의 그림과 같이 그냥 왜? 뭐가? 아. 왜? 아니에요. 들어가면 4분의 3, 더하면 1 나오는 거. 그림과 같이니까. 3이 아니에요. 그림과 같이니까 양수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러니까 지금 통일 영수. 얘가 왜 뿔막 아니에요. 아, 왜 풀박 아니냐고요? 그림에 마이너스 5. 아 이해했어요. 아, 그래요? 자, 이런 느낌으로. 그거 안 했나? 주원이 안 했지? 주원이 안 했으면, 자, 주원. 머리가, 근데 많이 했어. 많이 했어. 뭐를? 아니 첫째는 어? 하나씩 해서 하나씩 시원아. 예. 이거 얼마? 70문제. 아니 0. 모르죠. 모르죠. 우리 그림과 같이일 때는 왼쪽이 없잖아. 없잖아. 여기 길이 없어. 주원아, 없잖아. 없는데 어떻게 알아? 나도 모르는데. 내가 막 그림 이렇게 그리면 어쩔 건데. 예측 플레이. 내가 저렇게 그리면 어쩔 건데. 욕하지 마. 자, 이런 느낌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이런 그림을 주고 우리한테 물어볼 거야. 뭐 좌극한, 우극한 뭐 이렇게 물어보고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로 알아야 되는 건 이 아이를 이동시켰어. 그랬을 때 연속이 되는 점의 개수일 거야. 이런 거. 오케이. 자, 재밌어. 테드가 필요하다는 거야. 자, 이 그림을 해가지고 그대로 딱 복사해서 옆으로 한 칸 내지 두 칸을 이동했다고 치자. 그랬을 때의 좌극한, 우극한, 혹은 극한값 혹은 연속이 되는 점의 개수. 그게 풀고 시험 문제야. 암산으로 해봐요. 감사해요. 아니지, 그림을 그려야지. 그림만 그림. 그림만 그리면 돼. 막말로 봐봐. 이 아이를 옆으로 몇 칸 이동할까? 두 칸. 두 칸 하면 이동해 볼게요. 자, 이거 두 칸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렇죠? 맞잖아요. 아 이렇게 해서. 자, 이거 두 칸 이동하면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요. 순체 연어 에너지네. 그 다음에 요거 두 칸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이거 두 칸 이동하면 여기서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요거 두 칸 이동하면 여기서 밑에서 이렇게 갈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두 칸 이동하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그렇게 했을 때 기존의 파란 그래프하고 연결되는 녀석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체크하자고. 그런 문제인 거야. 그게 풍무고에서는 정말 즐겨내는 문제야. 사무는 잘 안 내. 근데 풍무고는 희한하게 이거 좋아하더라. 예. 저 끊겨 있는 그래프를 이동해서 변화하는 그때 그 상태에서의 극한. 그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x의 값이 어떤 특정한 값으로 하나씩 가까이 다가갈 때 수렴하거나 발산하거나, x의 값이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커지거나 작아질 때 수렴하거나 발산하거나, 그 다음에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자연스럽게 다항함수에서는 당연한 거고, 이렇게 연결 부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 연결 부위에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음을 보여주면, 그러면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렇게 끊어진 형태에서는 각각의 좌극한이나 우극한의 값들은 당연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딱 멈추는 건 첫 페이지에 1, 2, 3번 문제인 거고, 당연히 10번 때 이후로 나오는 문제들은 이런 그래프를 이동할 거야. 이동할 거야. 어떻게 이동할까? x가 뭐 a로 몇 칸 개화다. 이 녀석이 리미트 x, 그 다음에 a로 f x 마이너스 7.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 얘는 fx를 뺐고
얘는 x축으로 k만큼 이동한 그래프야. 그 두 개의 그래프가 특정한 a라는 값에서의 극한값이 동일하게 돼. 뭐 이런 거. 혹은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 아. 재밌어. 난 재밌대. 너희 난 재밌어. 안 재밌겠다. 재밌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이때 놓고 맞죠. 아 왜냐면 거기에 재미를 딱 느끼는 순간 끝난 거야. 왜냐면 거기에 그래서 패드가 중요해. 이 문제 풀 때는 가급적인 패드 써서 패드 그 기능 있잖아. 싹 복사해가지고 딱 옮기는 거 있잖아. 근데 옮길 때 계속 클릭하고 있으면 위로 겹쳐지면서 보이는 거 있지. 네. 그거 해보면 직방이야. 재밌겠다. 그치? 그거 하면 100방이야. 100방? 100번. 어쨌든. 자, 요즘은 좋은 세상이잖아. 옛날에 그거 다 어떻게 써? 그려. 다 똑같이 그려놓고 그거 하려고 뭐 했냐면 기억적인 그리고 옮겨. 김종. 오. 그거 숫자지. 기름 종이 해가지고 흙 진짜로. 뭐 있는데 그거 막 쓰면 밑에 그려지는 거 있었는데 아 진짜요? 알면 안 돼. 그분 너 연식이 좀 오래돼. 그림자? 그래요? 자 어쨌든 간에 이름도 기억이 안 난다. 네, 그런 것도 활용하고 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막 얇은 종이 문제집 위에다가 딱 더 씌워가지고 거기다 막 그리고 그랬어. 이 밑에가 그려져요. 아니 투명하니까 이렇게 좀 얇으면 밑에가 흐릿하게 보이잖아. 그 위에다 그리고. 근데 요즘 세계는 좋은 세계야. 자 어쨌든 이런 내용까지 우리가 지금 거론을 했어요. 이게 지금 극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극한에 대한 얘기를 지금 했어요. 자, 별건 아닙니다. 지금 극한 얘기 살짝 복습했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봅시다. 만약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라는 극한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x가 a로 갈 때 gx가 베타라는 극한값을 가진대요. 네. 수렴한다는 거죠, 둘 다. 이때 이들을 가지고 하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일단 합니다. 뭐가 똑같냐면 시그마가 똑같다고. 우리 시그마 풀 때 보면 시그마 AK 그리고 시그마 BK 놓고 이 녀석이 알파, 이 녀석이 베타 했을 때 이들끼리 더하고 빼고 이런 거 다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알파와 베타라는 값이 주어졌어요. 알파와 베타라는 값이 한마디로 A라는 값에서 정확한 우극한이 같아서 수렴하는 거야. 그 상태인 거야. 그때 이들을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왜냐면 이 문제를 그대로 풀어보면 이게 지금 이렇게 값이 성립한다는 걸 한 예시를 들어볼까요? 이 아이를 x 플러스 2라고 놓고 이 녀석을 x의 제곱 마이너스 2라고 한번 놔볼게요. 둘 다 다항함수니까 당연히 수렴합니다. a라는 값을 무난하게 2 정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죠? 4. 얘는 얼마가 되죠? 2가 돼요. 자, 이 둘을 한번 더해봅시다. 더하면 x의 제곱 플러스 x는 돼요. 2 들어오면 얼마죠? 6 되죠. 4, 2 더한 값 말자. 6. 예. 그리고 이 둘을 한번 빼보자. 여기서 여기를 여기서 여기를 뺐어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야. 마엑스. 그냥 x 플러스 4야. 그러면 2 들어왔어요. 4에서 2 더하고 했으니까 얼마? 2인데 4에서 2 뺐으니까 2 맞지. 네. 이런 느낌으로. 그런데 이게 곱셈에도 성립하더라. 곱셈. fx하고 gx를 한번 곱해봤어요. 그러면 둘을 곱해보면 뭐 그냥 이렇게 쓸게요. 어차피 우리 이렇게 쓸 거잖아. 그러면 이거 다항식 맞잖아. 네. 다항식 맞으니까 극한값과 함수값은 당연히 일치하겠지. 네.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다 대입할 거지. 네. 대입해서 풀 거 아니야. 근데 대입해서 곱한다는 거나 이 상태도 곱한다는 거 어차피 똑같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맞는 거야. 근데 이게 분수 형태일 때도 자, 예를 들어서 x 제곱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2라고 돼 있다고 봅시다. 그럼 얘 당연히 얼마분의 얼마? 2분의 4 되겠지. 따로따로 어차피 대입할 테니까. 그래서 2라는 값이 나오는데 자, 이런 식으로 우리의 계산이 가능하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리고 만약에 실수가 있어요. 실수. 자, 여기 앞에 2가 곱해지면 얘 8 되거든. 네. 그러면 우리가 얘를
앞으로 2를 빼면? 앞으로 꺼내서 x가 2로 간다. x 플러스 2 해서 더한 값 4 곱하기 2에서 8에도 아무 문제 없죠. 네. 그러니까 편한 대로 하라는 거야. 둘 다 a라는 값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실수배까지 다 하라는 거야. 근데 조건은 하나가 붙어요. 자, 이게 우리가 특정한 값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쨌든 이게 수렴은 한데 자 여기까지 수렴은 한데 다른 것들은 제약 사항이 없어요. 단 하나, 딱 한 명만 제약이 있어. 딱 하나만. 유니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 이거 할 때 조건이 있어. GX가 영이 되면 안 0이 돼.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값이 0이 되면 안 되죠. 곱셈은 상관없잖아. 곱셈은 상관없지만 얘는 0이 되면 안 되지. 근데 0이 되는 경우도 있어. 0분의 0. 영이 안 되는 게 실질적으로 안 되니까. 그렇지. 얘가 대입해봤더니 0이야. 0이 안 되는데 왜? 둘다 A를. 그걸 우리는 부정형이라고 불러요. 자, 무슨 말이냐? 왜 정현이 뭐라고 그래? 아, 부정형. 부정형. 오케이. 자, 원래는 안 돼. 원래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건데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 자, 이제 네 가지 유형을 좀 얘기할 거예요.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0 곱하기 무한대꼴, 혹은 상수 곱하기 무한대꼴. 자, 물론 저 뒤에 두 개는 별 의미 없어요. 자,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 이런 거요. 자, 분모가 0으로 가죠? 네. 안 되잖아. 없어져. 근데 돼. 왜 돼? 약분. 왜? 우리는 항상 그 값이 그치 분모의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한데 그러면 무조건 안 되거든. 원래 안 돼. 그렇죠. 원래 안 되는데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 이건 뭐냐면 트릭 같은 거야. 그러니까 원래 원본은 안 되는 원본은 정상적인 건데 거기다가 분모가 0이 되도록 뭔가를 붙인 거야. 근데 분모에 0 붙이면 안 되잖아. 분자에도 똑같이 붙여준 거야. 0이 되도록 하는 값을 똑같이 붙여준 거야. 그러면 요 식에서는 지금 이 아이를 우리가 x-2와 x-2 그리고 x 플러스 2의 형태로 뭐가 되더라? 인수분해가 되더라. 그렇지? 그러면 얘가 뭐가 되더라? 약분이 되더라. 그럼 얘만 남았으니까 답은 뭐더라? 4가 되더라. 이게 0분의 0꼴의 가장 기본. 근데 기본이 될 줄 알았더니 분모가 무리수를 끼고 있을 수도 있죠. 그죠? 무리수를 끼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유리하다. 그래서 무리수가 있으면 무리식이 있어서 무리식 때문에 안 보여. 인수가 보이지 않아. 반드시 뭐 해주자? 유리화 해주자. 분자가 됐던 분모가 됐던 유리화 해주자. 첫째는 뭐예요? 인수분해 해주자. 이게 기본이야. 근데 다시 좀 정리를 하면 0분의 0꼴이 나오면 인수분해를 해줄 거야. 근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 뭐? 무리식일 때. 그러면 무리식은 뭘로 바꾸자? 유리화를 해주자. 요것만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원칙적으로 무한대는 수렴이에요? 발산이에요? 발산이에요. 무한대는 발산입니다. 자, 양의 무한대든 음의 무한대든 발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x가 무한대로 x의 제곱 플러스 3분의 2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라는 식이 있었어요. 자, 이 아이도 이렇게, 이 아이도 이렇게 무한대로 가면 발산, 무한대로 가면 발산. 그쵸? 둘 다 무한대였어. 한마디로 분모도 무한대, 분자도 무한대야. 분모도 무한대, 분자도 무한대. 선생님, 원래 무한대끼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되는 경우를 만들어낸 거야, 강제로. 자, 이 아이를 이제 한번 풀어봅시다. 원칙적으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오면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자,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분에서는 뭐가 있죠? 세 가지가 있어요. 분자가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클 때, 같을 때, 작을 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좋아요. 힘들지? 책상을 옆으로 좀 옮기면 되지 않을까? 머리가 나와. 아니야. 운동 기우가 50cm 이동하고 좋아도 50cm 이동하면 그 사이로 딱 벌싸죠? 그치? 일산 아니야? 자, 요 얘기를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분자랑 분모의 차수를 보는데 x가 무한대로 가는데 뭘로 할까요? x의 세제곱 플러스 2x 여기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3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분자가 차수가 더 커요. 네. 분모가 더 작죠?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반드시 뭘 할 거냐면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눠? 예쁘게 만들어. 뭘로 나눠? 최고차. 최고차항으로 나눕니다. 그렇죠. x 세제곱.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1이 돼요. 네. 그 다음에 얘는 x 제곱분의 2가 되고요. X분의 얘는 x분의 1 마이너스 x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만약에 차수가 같다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그러면 얘도 똑같습니다. 분모 분자를 x 제곱으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2 플러스 x분의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분의 2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 분자가 더 작아요. 뭐 그냥 또 해볼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그 다음에 2x 제곱 플러스 5x 이렇게 봅시다. 자, 분모 분자를 똑같이 x의 제곱으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얘는 2 플러스 x분의 5 그리고 마이너스 x분의 1 플러스 x 제곱분의 2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얘기를 해볼게요. 봐봐. x가 무한대로 가요. x분의 1 x가 무한대로 가요. x 제곱분의 1 x가 무한대로 가요. x 세제곱분의 1 자, 이런 아이들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 수렴이에요? 발산이에요? 수렴하죠. 어디로 수렴하죠? 0. 왜? 당연히 0이지. 그렇죠. 그래프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얘는 여기죠. 아까 그래프 그려드렸죠. 그쵸? 지희야, 왜 이렇게 귀엽냐? 지희가 이렇게 하고 지금 있었어. 넌 몰랐지? 너 계속 이러고 있었어. 이게. 자, 이거 아까 그려드렸죠?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그래프니까 0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거 맞죠? 네. 자, 얘는 이런 그래프였잖아요. 그래서 0으로 다가가는 거 맞죠? 네. 자, 이거 어떤 그래프 나올까? 저거랑 첫 번째 거랑 똑같은 거. 그렇지. 그런 응용력이 있어야지. 분명히 얘는 숫자가 커지면 커지는 녀석이야. 숫자가 커지면 커지잖아.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지고. 그런데 얘는 홀수니까 뭐가 이루어져요? 기함수 그걸 떠나서 부호가 고수라는 얘기가 돼. 네. 그러니까 x가 양수면 얘는 당연히 양수 형태로 나올 거고 x가 음수면 당연히 음수 형태로 나올 거 아니야. 물론 굴곡은 다르겠지만 이런 형태. 더불어 하자면 얘는 홀수니까 기함수야. 짝수니까 우함수. 홀수니까 기함수야. 이제 그런 느낌. 그러면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무한대분의 상수, 무한대분의 상수, 무한대분의 상수는 반드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값으로 수렴해요? 0으로 모두 수렴한다. 분자에 뭐가 있던 어차피 0으로 수렴하더라. 그러면 요 식에서 우리가 이걸 풀기 위해서 분모 분자를 최고차항으로 나눴거든. 그렇게 해서 나온 이거 0, 이거 0, 이거 0, 5, 1. 0, 0, 0, 5, 1. 5, 5. 이거 뭐야? 1. 그러면 무한대. 무한대? 무한대네. 왜 무한대야? 뭐였는데요? 무한대 아니야? 분모 0이면 안 돼. 0에 가까워지.
0에 가까워지니까 작은 걸로 나는 어. 자, 이거는 0인 게 아니고 0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근데 분자는 지금 1이 있지. 커지겠네 그러면. 분자는 1이 있는데 분모가 0에 가까워져. 그러면 이건 다시 말하면 얘를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t가 뭘로?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t분의 1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거 우리 유리함수잖아요. t가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지면 무한대가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무한대잖아. 한마디로 이 경우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면 얘는 무엇이다? 무한대다. 그렇지? 그 다음 이쪽 볼까요? 같았더니 이거 0이다. 이거 0이다. 없어졌다. 숫자가 2개 있네. 마이너스 2네. 근데 봤더니 최고차항의 개수비. 그래서 최계비라고 부르는 저 녀석이 등장. 이건 기억나지? 최계비는? 그렇죠?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 차수가 똑같을 때. 그래서 이 최계비가 친구더라. 그 다음 요거 볼게요. 0, 0, 0. 그러면 2분의 0이네? 당연히 얼마? 0. 그래서 분자의 차수랑 분모의 차수가 어떠한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 게 뻔히 보이는데 이 아이가 수렴을 한대. 자, 그랬더니 신나가지고 아싸 최계비 하고 틀렸어. 왜 틀렸어? 분모가 비교 안 해서. 그럴 때 생각도 안 했어. 용도 수렴이야. 그럼 0, 값, 상수, 값. 수렴이잖아. 그러니까 뭘로 풀어야 돼?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작거나 같다로 풀었어야 돼. 근데 같다로 풀고 신나가지고 값 썼더니 틀렸던 거지. 왜? 그렇지? 영도 수렴이야. 맞죠?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까이 다가갔어. 그렇죠? 요런 디테일도 필요하세요. 우리 처음에 배울 때 그냥 책임이 막 이러면서 가지만 어차피 이제 시험을 봐야 되죠. 이런 거 좀 주시하셔야 돼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수렴한다? 얘는 발산이야. 그치? 얘는 발산이야. 혼자 발산이야. 나머지 둘은 얘는 최계비고 얘는 0. 최계비하고 0 둘 다 수렴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둘 다 우리는 생각해 주셔야 돼요. 되셨나요? 네. 자, 그리고 시험에는 당연히 저 0분의 0꼴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믹스 시켜가지고 미정계수 구하는 거 우리 풀어봤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풀 건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내느냐가 관건이야. 그거를 엄청 어렵게 낼 수도 있고요. 그냥 무난하게 낼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풍무랑 사후에서는 이걸로 장난을 아직까지는 안 쳤어요. 아직까지 제 기억에는 그냥 기껏 가봤자 한 16, 17번? 요 정도 수준에서 멈췄어. 그러니까 충분히 연산이 복잡해질 수는 있어도 엄청나게 어려워서 풀기 막히는 그런 수준까지는 간 적은 없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메인 타이틀 2개를 한 거야. 0분의 0꼴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메인이야. 솔직히 말하면 이 두 녀석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그래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무슨 말이냐? 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하냐면 이제 너희는 무한대는 구할 수 있는 값일까요? 아니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얼마일까요? 그거는 어떤 무한인지 들었지 않나? 그래서 몰라요. 네.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이무한. 2무한. 그렇지, 2무한. 무한대 2배. 와. 자,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제곱. 이야. 아, 아,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1. 오. 그죠? 아니, 그거 다 알잖아요. 그죠? 1도 되겠지. 1인 경우도 있겠죠. 자, 우리가 무한대라는 값은 얘가 어떤 무한대인지를 모른다는 데 있어. 예를 들어 똑같은 무한대인데 생각해봐봐. 얘는 지수함수의 무한대. 얘 하나는 이차함수의 무한대야. 얘 지수함수고 얘는 2의 x제곱이고 얘는 그냥 2x의 제곱이래. 둘 다 무한대는 맞잖아. 하면 무한대 되는 거 맞잖아. 그치? 똑같은 무한이야. 근데 이 둘을 빼래. 2의 x제곱에서 2의 x의 제곱을 빼래. 네. 그리고 x를 어디로 보내래? 무한대로 보내래. 어떻게 할까?
약간 좀 더 큰 무한. 이런 느낌이지. 물론 이거는 미적분에서 다룬 내용이야. 다항식에서는 우리 수투에서는 절대 이런 녀석의 극한을 구하려고 안 나와요. 단독이 아니면 절대 안 나와. 지수, 로그, 삼각함수는 단독으로는 극한을 구하려고 할 수 있어. 단독으로는 연산되니까. 근데 우리 배웠잖아. 지수, 로그, 삼각함수는 특히 삼각함수는 특수한 각이 아닌 아이들 2분의 1, 2분의 루트, 2분의 루트 3, 1, 0이 아닌 아이들은 구할 수 없고 지수, 로그 함수는 직선과의 교점을 구할 수가 없다라고 배웠어. 이런 함수들을 우리는 초월함수라고 얘기해요. 지수, 로그, 삼각함수를 초월함수라고 얘기해요. 초월함수는 절대 다항함수하고 대입이 아닌 방법으로는 해결책이 제시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투에서는 그들을 다루지 않습니다. 문과 아이들은 평생 가봐야 만날 일이 없어. 초월함수라는 단어를 아는 것도 과해. 문과는. 왜냐면 수투에서는 초월함수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초월함수라는 단어는 애초에 미적분에도 나오지도 않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은 솔직히 값을 특정할 수가 없어요. 얘네가 몰라 어떤 식인지 차수가 어떠한지 그런 것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은 솔직히 말하면 이 아이는 거의 학교 시험에서 만나면 루트 빼기 루트야. 예. 없어지는 거죠. 거의 다 저거야. 아니면 더하기 루트. 어선생님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면서. 그래? 하면 되지. 잤죠? 저런 논리야. 저런 논리니까. 근데 봐봐. 무리수에다가 무리수를 더하거나 뺐어. 무조건 뭐 해야 돼? 유리로 하지. 근데 얘는 분모가 없는데? 그래도 유리할 그래도 만들면 돼. 그렇죠. 그래서 만들면 되죠? 근데 이렇게 돼 있어. 일단 유리화를 했었어요. 자, A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 다 달라. 다 유리하면 다 해야 돼. 어떤 문제가 4, 5, 3년 10. 대수비. 자, 개수비잖아. 무한대 빼기 무한대 빼기 무한대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되는 것도 있어요. 되는 것도 있어. 그건 독특한 케이스고. 자, 이거 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배. 여기다가 루트 C 플러스 루트 D 곱하고 근데 여기 똑같이 곱해야 되잖아. 여기다가 루트 A 플러스 루트 B 곱하고 여기도 똑같이 곱해야지. 플러스 루트 C 플러스 루트 D. 근데 절대 얘는 푸는 거 아니야. 이 패턴이 뭐냐면 이거 풀고 이거 풀어서 루트 붙기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이쪽은 굳이 안 해도 최계비로 풀려요. 이 패턴이 그래. 그러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유리화를 해주면 결국 이 꼴로 바뀌어. 왜? 유리화가 뭐야? 결국 분모 분자를 유리화하는 거잖아. 그러면 분모 분자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고 0이 아닌 것들을 유리화하는데 갑자기 0이 될 일은 없다는 거지. 그럼 결국은 얘네들은 어느 꼴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최계비로 풀면 풀려. 그러니까 솔직히 이거는 하나의 유형이라고 보기는 애매한 거지. 어차피 무한대분의 무한대? 근데 어차피 다 루트거든? 근데 우리는 배웠어. 루트는 뭐하자? 무조건 유리화하자. 밑도 끝도 없이 유리화하자. 분자도 유리하고 분모도 유리화하자. 유리화를 해놨더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유형으로 분리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새끼. 활용. 활용? 그래, 활용이 좋은 편이다. 자, 그런 느낌으로 풀면 되겠다라는 거고. 자, 이제 이 녀석. 이 아이가 나중에 보면 8단원과 9단원에 함수와 정적분과 함수라는 녀석이 있어요. 그쪽 계열에서 자주 등장하는 패턴이긴 하거든요. 정적분과 급수라는 녀석이 있어요. 함수와 정적분, 정적분과 함수,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뭐 이런 용어로 등장하는 녀석이 있어요. 뭐 모차로 보자면 몇 단원이냐? 무조건과 있어요? 그렇죠. 없다고요? 자, 그게 무조건과 넓이. 정적분 함수로 있잖아, 9단원에. 약 간단한 거죠. 내가 8단원이 9단원이라고 그랬잖아. 정적분과 함수라는 단원이 있어요. 그쪽에서 주로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자, 이거는 어떻게 가냐면 희한하게도 어떤 값이 앞에 나오고 이 뒤에 항상 두 개가 나와요.
희한하게. 근데 꼭 얘가 분수야. 희한하게. 그런데 얘도 분수가 아니야. 분수가 아니야. 미분수.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보면서 뭘 느껴요? 뭘 하고 싶은 느낌을 느껴요? 뭐 하고 싶어? 극한으로. 통분하고 싶어야 돼. 통극. 이거 무조건 통분이야. 근데 희한하게 통분하잖아? 그럼 얘랑 약분돼. 야. 신기하게. 신기하게 돼. 근데 무조건 왜 예찬이가 보여? 보고 싶어요. 제가 보여. 저 자리에 예찬. 그쵸? 희한하게. 다시 어떤 0이나 특정한 상수의 무한대로 곱한 값인데 특히 이게 요 케이스예요. 자, 무슨 꼴이냐면 이제 요 케이스가 나왔어. 이게 어떤 꼴이냐면 무한대분의 상수꼴인 거야. 그래서 0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요걸 통분하게 되면 희한하게도 요 분자 자리에 이 무한대분의 머시기를 약분할 수 있는 존재가 생겨요. 우와. 그러면서 연산이 진행됩니다. 이건 패턴이 똑같아요, 항상. 그래서 제가 정적분과 함수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게 나와요. 나중에 뒤로 가면 뭐 이런 거. x-a분의 1 리미트 그다음에 알파부터 베타까지 해놓고 요 안에다가 fx를 집어넣고 dx 해놓고 이렇게 푸는 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푸는 문제가 나오는데 실제로는 굳이 하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가 결과적으로는 x-a분의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a가 돼요. 근데 이 앞에 리미트가 붙어있다. x가 a로 간다는 리미트가. 그러면 이게 x가 a로 가는 리미트가 붙으면서 이게 뭐야? 미분계수가 되는 거야. 근데 그 패턴에서의 이 연산 과정에서 얘를 종종 사용합니다. 그럼 그때 얘기를 할 거고. 기말고사 파트예요. 자, 어쨌든 간에 몇 가지? 네 가지. 네 가지인데 메인은 이렇게 두 가지야. 죽었다 깨어도 이거 잊어버릴 수가 없겠죠. 이걸 잊어버릴 일은 없어요. 자, 0분의 0꼴, 인수분해하거나 물이 있으면 유리화해서 인수분해한다.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러니까 분자하고 분모의 차수를 비교하는 거야. 분자의 차수가 더 커. 그럼 뭐야? 무한대. 차수가 같아. 최계비. 분모의 차수가 커. 상식적으로 분모가 더 커. 그럼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0으로 수렴하겠죠. 근데 얘가 수렴하는 케이스는 두 가지야. 최계비랑 0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조금 생각하시고 무한대반은 마이너스 무한대꼴은 기본적으로 저게 만약에 다항식이면 문제를 내질 않지. 왜 다항식으로 줬으면 해버릴 테니까. 그렇죠. 연산이 안 되는 걸 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무리수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분자가 됐던 분모가 됐던 우리는 무조건 유리화를 시킬 거야.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된다는 거. 자, 이 경우 0 곱하기 무한대꼴. 근데 분수형. 반드시 통분 먼저 하시고 약분 진행될 거야. 문제를 볼 거야. 약분 진행되면 그 상태로 이제 문제를 이 형태에 맞춰서 풀어가시면 된다. 결국 이 녀석들은 저기에서 파생된 활용이라고 보시면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하나 남았어. 합성함수의 극한 남았어. 아 어려웠어. 이 진짜 어려웠어. 사오는 이거 진짜 좋아해서 한 해도 거리지 않고 나와요. 근데 이게 사오뿐만이 아니야. 요즘 풍부도 요즘은 계속 나와요. 축하해. 축하해. 김포구가 원래부터 이걸 너무 사랑했고 의미적으로 본다면 그 정도 아니야. 자, 그냥 잠깐만 얘기를 해볼게요. A로 극한했어. F. C. 저 오늘 봤는데. G9에 그 X축이 막 Y축도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맞아. 이 둘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아쉽게도 달라요. 달라요. 무조건 달라요? 아니, 같을 때도 있어요. 같을 수도 있고. 그럼 이걸 같다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땡이죠. 그건 아니겠지. 항상 같은 건 아닌 거니까. 이걸 위에 거는 GX가 A에 가까워지는 상태 느낌으로 봐야 되는 거고 아래는 극한 값으로 보는 거. 정해진 값이랑 이거는 값이 나와요. 그렇죠. 이거는 뭐가 나올까? 상태. 따로 GX의 그 상태를 구해줘서 함수가 함수는 값이랑 어느 값에 가까워지는 상태. 애매하죠. 플러스에서 가까워지는 거랑 마이너스에서 가까워지는 거랑. 자,
이건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게 만약에 안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으면 다음 시간에 이건 설명을 해줄 거야.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수준이 있는 거야. 이것도 과정. 근데 이게 애매해. 그럼 같이 열심히 공부해야 돼.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게 왜 다른지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저거 당연히 다른 거 아니에요? 라고 이해하면 미적분 해. 해야겠다. 아 물론 너희는 해야 되는데 안 돼. 이게 왜 다른지가 감각적으로 이해가 돼. 왜냐면 미적분이 되게 약간 되게 웃겨. 이게 감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경향이 많아서 이 수트랑 좀 다른 게 수트는 FM이에요. 완전히 FM. 모든 비례 관계, 비율 관계 다 완벽하게 마스터한 다음에 그 비율 관계에 맞춰서 그래프를 그려. 근데 미적분은 그렇지 않을까. 이러면 이렇게 되겠지.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개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수트에서는 모든 그래프가 완벽하게 그려져. 간격 이런 것까지. 근데 미적분에서는 야 대충 이렇게 될 것 같고 거기 종기선 생기지 않을까? 근데 대충 하면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 생기지 않겠니? 대충. 그럼 여기 정근선 하나 생기겠네? 근데 이 정근선 여기 영향을 미칠까? 아니지. 구간이 나눠져 있으니까 여기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 약간 이런 마인드거든. 그러니까 미적분이 약간 이런 마인드고 수트는 완벽을 기해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완벽하게 모든 비율 관계가 알아야 되는데 요게 이제 약간 그거의 근간이 처음 스타트야. 봐봐. gx라는 녀석을 자 x를 어디로 보내고 있어요? a로 보내고 있죠. 요 그래프에서 어떤 a라는 값으로 얘를 보내고 있는 거야. 보내고 있는데 그 값을 여기다 대입했더니 어떤 값이 나오나 봐. 근데 여기는 이미 여기에서의 그 값을 구한 거야. 그리고 그걸 여기다 대입했으니까 얘는 함수값이 나오지 않을까? 약간 이런 말인 거야. 그러니까 이건 값이야 값. 얘는 알파야. 만약에 수렴한다면. 그러니까 gx가 여기서 수렴한다면 얘는 값인 거예요? 자 다시 수렴한다면 얘는 값이에요? 수렴한다면 자 질문. 얘가 x가 a로 갈 때 gx가 알파가 된다라고 한데 근데 x가 알파로 갈 때 fx가 베타가 된다라고 한데 만약에 그럼 이 값은 뭐예요? 모르잖아. 아, 잠깐만. 베타. 알파 베타예요. A로 그쵸? 갔어요. 그쵸. 그럼 얘는 뭐가 될까? FR 알파 연속이면은 베타. f 알파 알파죠. 얘는 베타고 얘는 f 알파인데 잘 생각해봐. 이건 함수값이고 이건 극한값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게 성립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이 둘은 서로 어때요? 같다고 할 수 있어. 선생님 같은데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발산 때문에. 발산적인. 발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수렴하면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얘가 뭐 할 경우가 모르니까 발산하는 경우를 우리가 예상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발예는 얘가 발산하는 경우를 억지로 만들어서 하면 끝나는 거야. 네, 이런 마인드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거야. 좀 나오는데 어느 정도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얘가 수트에서만 나와요. 이런 거. 미적에서는 이런 거 관심도 없어. 미적은 할 거 많아. 너무 할 거 많아. 저런 것까지 관심을 가지지 않아. 야, 우리 할 거 너무 많은데 저런 것까지 어떻게 신경 써? 저런 거 그냥 수트에서 해. 미적에서 우리는 그런 거 안 할 거야. 약간 이런. 그래서 미적은 약간 이런 느낌과 수트는 개념이 정말 중요해요. 개념과 그래프입니다. 개념과 그래프. 미적은 연산과 연산입니다. 연연이. 그래서 공식 다 외워요. 그래서 자기가 선생님 저 공식 외우는 거 정말 싫어요. 미적하지 마. 왜냐면 미적하면 수학만 익혀지겠지. 수능에는 괜찮거든. 시간이 충분하니까. 학교 시험에서 문제 못 풀어. 큰일 났다. 학교 시험 문제가 아예 풀리지 않을까. 왜냐면 학교 시험 문제 풍문이나 사오나 풍문은 그래도 수특에서 뻔히 나오니까 유형이라도 익숙하지. 풍문은 고3 때도 수특에서 거의 60, 70% 나와요.
근데 4, 5는 그래도 2학년보다 많이 나와. 근데 반절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 그래도 2학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네요. 근데 결국은 연산 파트라서 자 수초는 개념과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잘 그린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근데 개념도 완벽해야 돼. 자 그런 맥락으로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문제 조금 보고 그 다음에 합성함수 얘기 좀 해볼게요. 원장님 나보고 10시 오기 말라고 오늘 8시 반에 시작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리고 그 목요일부터 이제 그럼 없는 거죠? 저 마지막. 목요일날 8시에 시작합니다. 수업. 그러면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희는 그 빨리 끝나잖아. 끝나면 바로 수업할 수 있잖아. 네. 근데 평가가 있는 거죠. 평가는 미리 봐. 네. 미리 봐요. 미리 가져가도 되나? 공부하기로 했잖아. 뭐야? 그러니까 미리 미리 와서 봐. 아마 목요일. 근데 공동교육 몇 시야? 그게 아마 6시로 할 텐데 오자마자 아마 바로 했던 것 같은데 밥 먹고. 그래? 밥 먹고 오니까 밥 먹을 시간 없고. 오케이 그러면 원이랑 신원이 있는 평가 빼줄게. 그거 PDF로 보내주시면. 있을 것 같은데. PDF로 보내. 언제? 보내. 정신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문제 잠깐 보고 얘기를 해봅시다. 자 앞에 보세요. 모르겠어? 자 함수의 극한과 수렴. 함수 fx에서 x의 값이 a와 다른 값을 가지면서 뭐 요거는 아까 안 보기로 했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주구절절히 설명 다 했어요.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예전에 했었습니다. 예전에 했었는데 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이거 아직 못합니다. 이거 합성함수인 거 뻔히 아시죠? 그래. 그래서 아직은 이거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합성함수 얘기 아직 안 했어. 자 함수의 극한의 존재성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거 무슨 말이에요? 그 좌우는 우극한이 같다는 거야. 좌우가 같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문제 가봅시다. x가 1이 아닌 모든 실수 x의 정의는 함수가 있대요. 예. 그리고 극한값이 존재한대요. 상수 이거에 대해서 이들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로 했습니다. 우리 뭐 할 거야? 좌우 극한 비교할 거야. 그러면 여기다 1 대입하면 되죠. 이거 다항식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x가 1로 가는 좌극한의 fx는 여기다가 1 대입했으니까 a 플러스 2야. 자, x가 1로 가는 우극한에서의 fx는 이거 0에서 사라지네. b밖에 안 남네. 그쵸? 네. 그러면 a 플러스 2랑 b라는 값이 지금 같다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 네. 근데 그러면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넣어갖고 한 개로 맞춘 다음에 a 마이너스 이차 방정식에. 마이너스 이렇게? 아니면 뭐 넣어요? 어디다 넣어요? 저기 맞는 거. 뒤에다가 a 플러스 2 등된 거 아니에요? b에다가 a 플러스 2 제곱한 다음에 b에다가 a 플러스 2의 이차함수. 제곱을 집어넣어? 한 개로 맞추고. 그러면 a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네. 그래서 2a의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 그러면 2로 묶어서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만났으니까 플러스 2 이런 느낌. 그래서 a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 2를 가집니다. 이런 맥락이 되겠네요. 근데 저기에 x가 1이 아니래. 갑자기 왜? 가운데가 비어있네. 가운데 비어 있었어.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가운데가 비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거 무리함수거든. 네. 근데 x가 0이 돼버리면 1이 돼버리면 이건 더 이상 무리함수가 아니게 돼버려요. 그래서 무리함수 그 근호 안의 값이 0이 돼버리면서 그러니까 무리함수라는 저 틀을 유지하고 싶었나 봐. 그러려면 x가 1이 되면 안 되겠죠. 뭐 그냥 그런 의미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함수의 극한의 성질입니다.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실수, 배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는 원래 참 거짓을 판단하시오. 이 명제의 참 거짓을 판단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오는데 쉬워요. 비리한 틀이.
거의 안 틀려요. 왜냐면 덧셈 아니면 곱셈 아니면 나눗셈 나오거든. 근데 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딱 어디서만 나오냐면 학교 시험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미적분에서 아예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험 볼 때만 살짝쿵 요거 딱 요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나중 되면 당연히 그렇게 된다라고 알게 돼요. 근데 공부가 얕으면 외워야 되지만 공부가 깊으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이해가 돼요. 특별히 외우지 않더라도. 자,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런 얘기들 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가 남았어요. 샌드위치죠. 샌드위치 정리. 자,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샌드위치. 샌드위치. 자, 한번 볼게요. 그냥 이런 거야. 그냥 단순한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봐봐. fx라는 그래프가 있고요. 자, gx라는 그래프가 있답니다. 그런데 요 사이를 여기에 또 하나의 그래프가 존재해요. 이런 느낌. 이런 게 하나 더 있나 봐. 네, 여기는 hx. 어디서 봤는데? 자, 이때 누군가 물어봐. 여기가 x는 a라는 값이야. 근데 잘 생각해봐. 이건 실수 전체에서 hx보다 gx가 더 크거나 같다. 그리고 fx가 더 크거나 같다. 이건 너무 뻔히 보이잖아. 그래프 상태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 아이의 x가 a로 갈 때 극한값을 한번 구해보고 싶다고. 근데 식을 안 줬어. gx라는 식을 안 줬어. 그런데 hx와 fx라는 녀석이 식을 또 준 거야. 네. 그래서 얘가 그래? 그러면 이거 한번 구해볼까? 라고 해서 구해봤더니 2가 나와. 근데 이것도 또도 한번 구해볼까? 라고 해서 구해봤더니 희한하게 또 똑같이 2가 나오더라고요. 찌다. 그러면 요 자리에서 이 파란 녀석도 2로 수렴하고 얘도 2로 수렴하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애는 선택지가 없죠. 2죠. 둘이 2로 짜부시키고 있는데 이거 뭐 선택지가 어디 있겠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겠죠. 자,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 이게 당연히 2인 건 알겠어.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모가 빠졌어요. 그럼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도 성립했던 것 같은데 기억으로. 오! 성립해. 근데 왜 성립하지? 리미트. 극한. 이야. 좋았다. 상태니까. 상태. 얘가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여기 구멍 뽕 뚫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야. 얘도 2로 가고 있고 얘도 2로 가고 있어. 근데 같지는 않아. 같지는 않은 거야. 위반의 뜻이 뭐야? 같은 게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얘는 교점이 없는 거야. 근데 딱 보면 얘는 2로 가. 근데 2로 가기 직전 단계까지밖에 못 간 거야. 얘도 2로 가. 2로 가기 직전 단계까지 못 간 거야. 그럼 예를 들어 얘는 2.0001 이런 느낌이고 얘는 1.9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럼 가운데 있는 녀석은 2 하면 되잖아. 그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약간 그런 느낌. 이건 이제 억지 설명이긴 한데 이게 등호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거야. 왜? 얘는 함수값이 아니니까 뭐야? 극한이야.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고 있지 그 값이 된 건 아니니까 등호가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등호가 없어도 등호가 있어도 우리는 똑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좌우에 있는 녀석들의 극한을 구하고 그 극한이 일치한다면 이 사이에 끼어있는 아이의 극한값도 그 값으로 수렴하겠다라는 게 샌드위치 정리고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걸 어렵게 놓더라. 그게 신기해. 이 쉬운 내용을 어렵게 놓. 왜? 얘도 극한값을 구하는 걸 어렵게 내버리는 거야. 그쵸? 얘의 연산과 얘의 연산 두 개의 연산이 들어가는 거야. 그 두 개의 연산이 서로 일치해야 돼. 그 값을 찾는 과정을 굉장히 번거롭게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내는 사람 많은 거니까.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까지 하면 이제 개념적인 내용들은 끝납니다. 미정계수는 이제 아까 언급했던 영분의 영골,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합성함수 설명은 다음 시간으로 넘길게요. 자, 시험 끝나고 첫 수업인데 너희 힘든 것 같아서 아영이가 죽으려고.
그래서 안경을 벗었다 썼다고 집중이 안 되는 모습. 자 볼게요. 그래도 오늘 지훈이가 앉아. 그치? 아까 살짝 졸려고 하다가 앉아. 얼마나 좋아. 그치? 자 볼게요. 그래프이다. 이 녀석이 마이너스 10일 때 다음에 극한값을 구해보자 라고 돼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자. 분모 0이네? 분자 볼까요? 0. 0으로 가. F0이야. 근데 F0이 얼마야? 어차피 0이야. 그치? 없어진다. 근데 저게 이제 마이너스 11. 다음 극한값을 구하래.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 방법이 뭐야? X 일단 마이너스. 저거 쓰라는 fx를 거거든? fx를 구해보면은 fx를 구해봐라. A로도 A X A, X, X 마이너스 이렇게? X 마이너스 그럼 여기에다가 x 마이너스 X 마 1을 대입해요? 네. 그러면 F의 X 마 1은 A의 X 마 1 그리고 X 마 6 이렇게. 그렇죠? 네. 자 그러면 한번 먹을까? 그러면 저기에 A의 X 마 1, X 마 6 그리고 X 마 1 우리가 뭐라 그랬죠? 0분 0분으로 소거된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1 들어갔어. 그러니까 얘는 A 마이너스 1다. 이게 얼마예요? A 값이 나왔어. 2다. 그래서 fx라는 저 식이 들어왔어. A의 값이 지금 얼마? 2라고 들어왔어. 그럼 이제 이거 풀면 되죠. x 플러스 4를 대입해. 여기다가 그러면 저 I의 식은 x 플러스 4가 들어갔어. 그럼 x 플러스 4하고 x 마이너스 1이죠. 뭐 일단 쓸게요. 자, 2에 x 플러스 4,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분모는 x 플러스 1, x 마 1, 1 들어갔으니까 2분의 10. 됐죠? 이런 느낌? 괜찮죠? 자, 하나 더 먹을게요. 자, 리미트 x가 2로 갔네요. 저거 들어갔습니다. x 플러스 3. 그래서 2에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가 됐어요. 자, 분모 봤더니 루트에 x 플러스 2 마이너스 2인데 2 들어갔더니 0 되는 거 확인됐어요. 자, 그러면 원인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인수분해 안 되잖아요. 유리화 자, 유리화 해주시면 x가 2로 갑니다. 요걸 유리화했더니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x가 2. x가 2. 자, 요거 아직 곱하면 안 돼. 자, x 플러스 3에다가 x 마 2에다가 괄호 해주고 루트에 x 플러스 2 플러스 2라고 그냥 이렇게 써줄 거예요. 자, 이제 2가 들어갔으니까 2 곱하기 5 곱하기 2 들어갔으니까 이런 느낌. 희한하게 이게 그나마 배려인 것 같아. 유리화를 시키고 나면 그 유리화의 대상이 되는 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데 한쪽에 굳이 이 유리화를 분배하지 않아도 연산하는 데 지장이 거의 없어요. 대체는. 그러니까 이거 언제 이거 곱하고 있어? 그런 생각은 안 해요. 어차피 정리가 되는 거니까. 이런 느낌. 자, 그 다음 가볼게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뿔입니다. 자, 바로 여기로 넘어갑니다. 기본적인 연산은 아까 나눠드린 RPM을 통해서 하시면 되고요. 지금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한번 해보고 있어요. 자, 이 아이가 서로 다른 두 시근에 대하여 이게 봤더니 b제곱 마이너스 4ac 해봤더니 양수 맞네요. 그래서 두 시근을 가진 단지 지적을 하는 그거에 대해서 이거의 값을 구해요. 자, 무한대 유리화. 그렇죠? 차수가 같네요. 그러면 차수가 같으니까 최계비를 써볼까? 그러면 이게 2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1 0분의 0꼴이네. 유리화. 그러니까 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보였으면 실제로 0분의 0꼴이야. 그치? 근데 뭐 해야 돼? 당연히 유리화야. 유리화할 때, 자, 분모 분자가 저렇게 있으면 어떻게? 다해. 다. 자, 그러면 바로 쓸게요. 알파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 유리화 진행되면 4x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겠죠? 분의 x 플러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베타 제곱 되는데 아직 여기에 곱하지 못한 아이들이 남았어. 분자에서 내려온 이거랑 분모에서 올라온
녀석이 지금 아직은 남아있는 상태. 자,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여기서 슈슈슈슈 그쵸? 근데 얘랑 얘랑이 합차에 의해서 하나가 또 사라져요. 그러면 잠깐 정리하면 여기 다시 쓰기 귀찮으니까 여기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와요. 그쵸? 보이시죠? 요거 사라졌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합차로만 남아요. 그래서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만 남았어.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야. 너도 사라져. Y. 자, 이렇게 갔어. 이제 최계비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 0도 안 돼. 얘는 1, 얘도 1, 얘는 2, 얘도 2. 둘을 더했으니까 답은 얼마? 3, 2. 아니 저 분모요. 4, 2, 2라고 한 거예요. 분모는 잘. 분자요. 아, 근데 이게 흥분하면 틀린다? 1, 1, 4, 4, 오케이, 4. 오? 무슨 계산 포인트 모르겠어. 이야. 그쵸? 예, 오. 4, 4. 내가 할 것 같아. 1 더하기 1, 4 더하기 4, 4. 그쵸? 루트 같은 건 계산 좀 버려, 막 이러면서. 그쵸? 아니면 그냥, 1분의 4 해서 4. 이상한 사람,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잠깐만. 자, 개념 넓히기 3번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잠깐만 써놔야지. 합성함수. 그 다음에 5-3번. 이렇게. 자, 그 다음. 왜냐면 좀 난이도가 높다 싶은 거는 일단 여러분 RPM 해서 다시 기억을 살린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설명하기보다는. 자, 지금 미정계수의 결정.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형태를 가지고 문제를 풀겠다는 거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우와, 이것도 다음 시간에 볼게요. 절대값. 풀기가 길어. 자, 그러면 그냥 무난하게 기분이랑 한번 다시 되새겨보자. 이거 분모 0이잖아요. 분자도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0 돼야 되겠죠. 1 집어넣었을 때 0 되면 돼. 근데 조건이 하나 더 붙어. 그 상태에서 2가 떠야 돼. 2가 떠야 돼. 이거 원흉이 길이야. 4 남았어. x-1이 원흉이잖아. 그러면 이 녀석은 묶여서 묶여. x-1로 묶여.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푸는 게 빠르냐면 분모가 x-1, x 플러스 1이잖아. 그럼 분자도 무조건 일단 x-1 쓰고 시작하는 거지. 네. 그렇지? 그리고 나서 여기에 어떤 값이 있어야 얘가 2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돼. x에는 어떤 값 들어갈 거야? 1 들어갈 거야. 그럼 여기 2잖아. 그럼 여기 4 필요해. 그러면 x 플러스 3 들어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풀 수만 있다면 훨씬 빨리 끝나요. 자, 지금 제가 한번 다시 보여줄게요. 자, 지금 분모는 어차피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로 들어갈 거야. 그런데 얘 원인이 누구야? x 마이너스 1이 원인이야. 그러니까 x 마이너스 1은 당연히 분자에 있어야 돼. 이걸 뭘로 가져? 인수로 가져. 원래 정식풀이는 1 대입한 1만 a 플러스 b의 값은 0이다 라고 놓고, 따라서 b의 값은 a 마이너스 1이다 놓고, 이걸 여기다 대입하겠지. a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겠지. 그리고 이걸 이제 인수분해서 푸는 건데, 우리가 이 답이 2라는 걸 뻔히 알아. 이거 소거된 거 뻔히 알아. 여기에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니까 x 플러스 어떤 값 들어가는 거 뻔히 알아. 그런데 이 답이 2라는 것도 알고, x에 1이 들어갔을 때 2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x에 1 들어가면 분모가 2잖아. 진짜 4 필요하지. 얘가 4가 되려면 x에 1 들어갔을 때 4가 되려면 네모에는 3이 들어가는 거야. 이런 계산법이야.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그런 연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 식이 x 마 1 그리고 x 플러스 3이잖아요. 전개하시면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나오죠. 그쵸? 근데요. 뭐 잘못됐나? 아직은 아니야. 자,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로피탈을 쓰면 눈으로 바로 답이 나와요. 그래서. 자, 볼게요. 이거 봅시다. 마이너스 1 들어가면 0 돼요. 여기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3a 플러스 b가 0. 그치?
근데 얘는 좀 귀찮겠다. 왜? 뭐가 필요해? 유리화를 필요해. 그렇죠. 유리화를 통해서 우리가 연산하는 과정이 필요해. 그러면 유리화를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죠? 여기에다가 a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8 마이너스 b를 곱하죠. a 제곱에 x 제곱 플러스 8 그리고 마이너스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어. x 플러스 가지니까 어. a 제곱으로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 일단. 그렇죠? 그리고 이것들을 한번 보시면 a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8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치? a 제곱을 묶었을 때 x 플러스를 가지고 x 플러스 1을 무조건 가져야 돼. 합차니까 그치? x 플러스 1이 무조건 가져있는데 왜 합차야? 그 x가 없으니까 그러면 x의 개수가 없으니까 x의 개수가 이름이 없으니까 합차야 돼. 왜? 합차 말고는 다 x를 가지고 합차 말고는 다 x를 가지니까 이게 상수죠. 문자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요거 상수야 상수. 그치? 문자에 현혹되시면 안 돼. 그러면 여기 들어갈 값은 뭐가 돼요? x 마이너스. 예. 그쵸? 그럼 이걸 전개하니까 결국은 a 제곱에 x 제곱 마이너스 1이 얘가 되는 거죠. 그치? 그럼 이 값과 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 동일한 값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의 연산이 진행이 될 건데 얘는 로피탈이 안 되겠지. 될 것 같아요. 얘도 돼요. 근데 이걸 하려면 미적분을 배워야 돼. 근데 알려주긴 할 거야. 자, 알려주긴 할 거야. 이런 건 다 알려줄 거예요. 최악의 경우 모든 미분 방법이 수에 안 나오는 방법들이 꽤 많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알려드릴 거예요 나중에. 자, 그런 내용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다라는 그런 문제였고요. 요거는 절대값이기 때문에 풀이가 좀 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미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항 함수에서 극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이쪽하고 재밌고 인수죠. 지금 시간이 안 되겠다. 집 가자. 11시가 넘어버렸네요. 이거 시간 겁나 잘 가네.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유형 7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자, 지금 여러분한테 이게 나갔어요. 이거 안 받으신 분, 안 받으신 분이 두 분이 계시네요. 자, 여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